치아 건강 관련 어렵거나 애매한 질문들 백 교수가 답변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센트리얼 치과병원 병원장 백인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센트리얼 치과병원 데스크 코디 박성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자리가 바뀌어 있는데 이거 뭔 일인가요?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구강 건강정보, 환자들을 위한 정보를 들려주셨었는데요. 오늘은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항상 밝은 미소로 환자를 맞이하는 치과 의사들에게도 힘든 순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은 치과 의사가 이야기하는 애로사항과 환자들은 몰랐던 속사정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 이거 왠지 좀 떨리는데요?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여쭤보는 질문에 편하게 답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치과 의사들은 치과 치료 중 어떤 일이 가장 힘들고 어떤 때에 가장 난감한지, 어떤 때에 뿌듯하고 보람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치과 의사 수십 년 차인 서울 센트리얼 치과병원 백인규 원장님의 인터뷰를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름하여 백터뷰. 먼저 치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신 이유에 대해 들어볼까요? 이게 뭐 상당히 복합적이고 좀 긴 얘기긴 한데 몇 가지 포인트들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제가 학생 때, 고등학생 때 주안에서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버스에 타가지고 바깥을 구경하면서 가는데, 어떠한 병원에 엄청나게 큰 글귀로 세상 모든 근심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 병들어 서러운 마음만은 없게 하리라, 이런 글귀가 있었던 게 딱 있었거든요. 아직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봤을 때 엄청나게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는 뭐 의사가 되겠다, 치과 의사가 되겠다, 그때는 또 의사, 치과 의사가 구분되는 건지도 몰랐었고, 학생 때는 저는 사실 원래 과학자가 되고 싶었지 뭐 이렇게 의료계 쪽에는 관심이 아예 없었는데, 저거를 봤을 때 뭔가 마음이 팍 울림이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한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의료인? 의사가 되는 게 어떤 걸까? 저는 처음에는 원래 공대로 진학을 했었거든요. 공대에 진학해서 군대도 갔다 왔는데,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생각이 좀 많아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데 제가 대학생 때 봉사여행을 많이 다녔었거든요. 방학 때마다 뭐 방글라데시, 지금은 가기 힘든 시리아, 이런 나라들을 막 들어갔다 나왔다 막 했었는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반 의사가 되면 너무 바쁠 것 같고 자기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고, 치과 의사가 되면 1년에 한 달 정도는 봉사여행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근무 시간도 짧으니까 6시 끝나면 이제 내 자유시간이고 저녁 시간도 좀 잘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착각을 했던 거죠. 착각. 현실과 동떨어진 착각을 해가지고, 그럼 나는 한번 치과 의사를 좀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또 그게 계기가 돼서 어떻게 또 선배님들이 끌어주시고 저한테 설명 많이 해주시고 하다가 치과 의사까지 된 거죠. 치과 의사가 되고 나서 제가 쉬는 거 본 적 있나요? 제가 거의 개원하고 나서 5년 정도는 맨날 자정 넘어서 집에 들어가고 막 이랬었죠.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치과 의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부푼 기대와 사명감을 갖고 이제 치과 의사가 되셨는데, 막상 치과 의사가 되어보니 이런 것들이 힘들더라 하는 것들 있을까요? 진료만 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료를 한다는 건 환자를 케어해 주는 거죠. 환자도 케어해야 되지, 또 직원들도 케어를 해야 되지. 계속 의학은 발전이 되고 진보되기 때문에 공부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하는 거는 나름 재미있는 면이 있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힘든 요소들, 이렇게 좀 에너지를 써야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치과 진료 시에 갑작스러운 상황에 이제 대처를 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환자분들이 진료 중에 갑자기 확 움직이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진료 시작할 때 움직이지 마시라고 미리 말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이제 뭐 아프거나 불편하니까 반사적으로 확 돌려버리시는데, 우리가 입안에서는 조그마지만 엄청 날카롭고 정교한 도구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확 돌리시다가 상처가 날 수도 있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다행히도 뭐 상처가 크게 나거나 이런 적은 없었지만, 자칫하다가 상처가 크게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이 좀 되고, 또 하나는 어떤 환자분 중에 갑자기 진료가 이제 시작이 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통증이 너무 막 심장이 너무 아프시다고 이러면서 말도 못하시고 막 식은땀을 흘리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빠르게 우리가 대처해서 빨리 응급실로 보내드렸었거든요. 의료진도 한 명 같이 동행해가지고. 협심증이 오셨던 거예요. 진료 시작하는데 갑자기. 총각을 다투는 문제였고, 그때 시간이 지체됐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아주 잘 치료받으시고 건강을 회복하셔서 치과에 또 선물까지 사들고 오시고 이랬던 경험들이 좀 기억이 나네요. 치과 의사가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안 아프게 해주세요인 것 같아요.
환자분들은 이게 치과에 이렇게 누워서 눈까지 가리고 치료를 받다 보니까 조그만 자극도 크게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치과에 대한 이제 두려움, 통증에 대한 두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안 아프게 하는 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몸과 마음은 다 이제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고, 실제로 마취부터 안 아프게 좀 해드리고 재미있게 해드리고 하면은 환자들이 안 아프게 치료를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빨리 끝내주세요. 할 게 많으신데도 그냥 오셔가지고 난 시간 없으니까 빨리 끝내주세요,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 병원은 엄청 빨리 끝내드립니다. 엄청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환자분들의 내원 횟수 줄이고 오신 김에 빨리 끝낼 수 있게 최대한 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 진료라는 거는 몸이 낫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보철물을 만드는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조바심 내시면 오히려 치료가 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시간 타임 프레임도 최적화 시켜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드리니까, 여기서 이렇게 치료받는 게 제일 빠르게 치료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너무 조바심 내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대부분의 치료는 이제 환자의 몸이 치아와 이제 조직과 적절히 반응할 시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누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도 오늘 바로 다 끝내주세요 라고 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으신가 봐요. 네, 오늘 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신 대로 그 말씀을 들은 쌤둥이 분들께서는 치과에 가셔서 앞으로 그런 말씀은 안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또 환자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 없으실까요? 또 이제 종종 듣는 게 저희 병원에서 이제 종종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푸념 섞인 거죠. 이제 환자분들이 약간 어리광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부리실 때가 있는데, 병원장님 왜 이렇게 비싸요? 좀 싸게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 가끔 하시죠. 네, 저도 그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많습니다. 지인들에게서도 듣고 환자분들로부터도 듣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바코드 있는 데스크에서 환자분들께 진료비를 상담하는 이제 주요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특히나 이제 많이 들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죠. 치과 치료가 왜 이렇게 비싸냐? 그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게요. 치과 치료비가 좀 비싸죠. 치과 가면 이거 하라 그래, 저거 하라 그래, 맨날 부담만 되고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환자분께서 그 병원장님께 제2의 아버지라고 했던 환자가 기억이 납니다. 10년 뒤에는 우리 병원은 지금보다 더 많이 커져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같이 할 거죠? 잠깐만, 왜 커져? 왜 웃어?